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기본소득 시대 미국 뉴딜 정신으로 보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향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안병진이며 미국 뉴스쿨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미래영영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개인주의가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미국에서 모든 시민의 보편 권리를 인정하는 기본소득이 실현 문턱까지 갔다가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글은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공황 이후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중 모든 시민이 품위 있는 삶의 권리를 헌법의 2차 권리장전에 포함하자는 논리가 힘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때 배우는 권리장전은 전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뜻을 제대로 몰라서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개인의 인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니슨 대통령은 1968년 집권 후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4인 가정에 연간 1,600달러, 2016년 기준 1만 달러를 지급하여 빈곤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작가는 내년 한국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되면 닉슨 시대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진보 후보가 승리한다면 2020년 미국 대선 진보 진영 내의 내분이 일어나는 마치 무엇을 선택하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예상을 합니다. 한국도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미국의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는 전제를 가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인류는 인간의 취약함과 존엄함의 각성, 미래의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1944년 1월 11일 루즈벨트는 의미 있는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오락의 여유, 충분한 임금, 인간다운 주거와 건강권, 교육권 등 광의의 시민권을 제시하게 됩니다. 헌법에 기본소득을 포함하려고 하였던 루즈벨트의 노력은 실패하였으나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추구한 닉슨의 재임 시절 1969년부터 1974년에도 그 노력은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정치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지배적 주 내용과 정책, 의회라는 제도권에서 외부 정치 세력의 특성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의회에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사회의 특정 집단이나 이와 비슷한 시민단체들의 뜻까지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자유로운 정책 수립과 제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7대 닉슨 집권 시절은 뉴딜을 기반으로 한 빈곤과의 전쟁, 사회 안정망과 복지의 구축이 집권 기간 동안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뉴딜 정책이 단지 도시 빈민을 위한 대규모 건설 정책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공황의 자구책으로 뉴딜을 실시하였지만 이 정책의 실행은 기존의 국가의 간섭 없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미국 사회 내의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더 이상 앞으로는 의미가 없이 폐기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수정된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의 변화이며 즉 정부가 불우한 국민을 위해 복지 제도를 통하여 국민 일상에 적극 개입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2020년 긴급지원 배당금을 건국 이래 한국 정부가 최초로 시행하였듯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의 적극적 민간에 대한 개입임을 이들은 반세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시대적 흐름과 유럽에서의 1968년 3월 베트남 미국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프랑스 파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습격한 반전 대학생 8명이 체포되자 그해 5월 이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른바 68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반전 학생들이 석방 요구지만 그동안 사회적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존의 프랑스의 권위주의와 보수체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의 평등, 미국의 반전, 히피운동, 단순 전쟁에 대한 반전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생활 양식과 문화, 사회적 구조 문제를 아우르며 하나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적 흐름으로 각 나라의 처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당시 시대 정신의 요구였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 닉슨이 집권하며 기본소득 법안이 가족 부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보수 대통령이 제출한 진보적 기본소득 법안은 닉슨보다 더 진보적이던 민주당 상원의 반대로 법률은 끝내 채택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신세가 됩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의 수적 우위에도 실패한 것이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진보 대통령이었다면 민주당 남부 상원 의원들과 더 좋은 협상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 축소, 주정부 권한 증대, 개인의 자유, 경제활동의 증대를 슬로건으로 합니다. 백인이나 남성 교회 생활자들로부터 인종적, 종교적, 백인과 기독교인 등의 주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와 남서부에서 지역적 지지도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의 역할과 소득 재분배와 시민권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대공황 이후 남부 백인, 변방의 정착민, 도시근로자, 아일랜드계 이민자 등 소외계층의 지지를 받았으나 남북전쟁 이후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이 흑인 권리 신장을 인정하자 이탈하여 남부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졌으며 강성노동조합원, 카톨릭 교도의 지지는 감소하였으나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적 소수 집단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닉슨 집권 시기에는 미국 정치판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지금 정책이 정치에서 보수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던 기본소득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비주류 후보 앤드루 양에 의하여 다시금 조명받게 됩니다. 2016년 백악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시급 $20 미만 일자리는 83%가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사람을 대신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앤드류 양의 주장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대치되죠.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은 일하기는 원하고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 감정이라고 하지만 앤드류 양은 인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닉슨이 헌법에 넣으려고 했던 뉴딜 2차 권리 장전의 두 가지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보의 주류는 고용 보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비주류는 소득 보장에 더 의미를 두는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닉슨이 헌법에 넣으려다 실패한 제2차 권리 장전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에서 존재했던 세 가지 갈림길에 한국이 비슷하게 서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뉴딜의 일자리 보장과 품위 있는 임금 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제2차 뉴딜주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루즈벨트의 자유로운 삶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한국의 이재명과 같은 실용적 진보주의의 일각과 시대 전환, 기본소득당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닉슨주의입니다. 보수에서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며 그 수준을 완화하거나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우파 기본소득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 전 대책위원장과 한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다양한 보수 정치 연합을 추구하고 진보 진영 내 균형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작가의 예측이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1. 일자리 보장과 국가의 책임 2. 개인적 자유로운 삶의 역량의 촉진 중 어느 정책이 2020년 대선 이후의 한국의 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룰지는 그때 가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선택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작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어느 정책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노력한 딱 그만큼까지만 정책은 시행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강력한 의지와 행동주의는 현실적 지혜와 만나 추구하는 정책의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룰 때만이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